퇴직금 다 어디 갔을까? 은퇴 1년 차의 냉정한 가계부 공개. 퇴직하면 이제 좀 쉬자. 이 말 참 달콤하죠. 나도 그랬어요. 퇴직식 날 동료들이 꽃다발을 건네고 박수칠 때 이제부터 내 인생의 진짜 휴가가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요, 1년 지나고 보니까 휴가는커녕 돈이 사라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빨랐어요. 퇴직금은 분명 통장에 한 번에 억 단위로 찍혔는데 6개월 만에 반이 날아갔고 1년 차에 들어서니 남은 건 어디다 썼더라? 하는 허무함이더군요. 1. 퇴직금은 퇴직할 때가 아니라 퇴직 후에 쓴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처음엔 여유가 생깁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마음이 느긋해지고 평소 미뤄뒀던 소비를 하게 되죠. 냉정하게 말하면 퇴직금은 한꺼번에 들어오는 마지막 월급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돈 걱정 끝났다는 착각을 합니다. 사례 1. 여행으로 시작된 지출의 악순환. 박정호 62씨는 35년간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퇴직 직후 부부가 이제는 우리도 한번 즐겨보자며 유럽 20일 여행을 떠났죠. 경비로 약 1,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행의 여운이 길게 남으면서 이제는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말자는 생각이 굳어졌어요. 집 인테리어를 바꾸고 새 차를 사고 자녀 결혼 자금에도 조금 보태주고 나니 1년 만에 퇴직금은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퇴직금은 생각보다 한정된 돈이에요. 월급이 끊기고 나니 나가는 돈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죠. 퇴직 후 소비는 보상 심리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보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습관이 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후에 쓰는 돈이 아니라 퇴직 후를 지탱하는 자산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2. 가계부는 퇴직 전부터 써야 한다. 퇴직 후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지출 구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직장 다닐 때는 고정 수입이 있고 그 안에서 계획을 세웠지만 퇴직 후엔 정해진 수입 없이 계속 지출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사례 2. 월급이 없는 삶의 착각. 이순자 59씨는 퇴직 후 남편의 연금이 매달 180만 원 들어옵니다. 본인 명의의 예금도 7천만 원 정도 있었죠. 처음엔 이 정도면 충분히 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 가계부를 써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공과금, 관리비, 보험료 월 35만 원, 식비, 외식비 월 60만 원, 손주 용돈, 교통비 등 월 40만 원, 여가 병원비 등 월 30만 원. 합치면 월 평균 165만 원,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경조사비가 들어오면 한 달 예산이 무너집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이 있어도 돈이 새는 구멍이 너무 많아요. 퇴직 전에는 몰랐죠. 가계부는 퇴직 전에 월급이 없을 때 내 지출 구조가 어떻게 될까를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도구예요. 결국 이 씨는 지출 항목을 줄이는 대신 작은 부업 온라인 재능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적게 벌더라도 수입이 있다는 안정감이 마음의 버팀목이 되더라고요. 3. 은퇴 후 삶의 질은 돈이 아니라 루틴이 결정한다. 퇴직 후 가장 힘든 건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회사 다닐 땐 퇴근 후에 자유를 꿈꿨지만 막상 매일이 휴일이 되면 허무함이 몰려오죠. 이 허무함이 결국 무의미한 소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례 3. 루틴이 무너진 남편의 하루. 김영수 64씨는 퇴직 후 처음 2달 동안은 정말 행복했다고 합니다. 늦잠 자고 친구 만나고 낮에 커피 마시며 여유를 즐겼죠.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이상한 불안이 찾아왔어요. 나는 뭐하지?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건가? 그 불안은 소비로 이어졌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전자제품을 사고 친구들과 자주 골프를 치고 술자리를 늘렸죠. 한 달 지출이 25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가계부를 보여줬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야. 그날 이후 김 씨는 퇴직 후 일주일 루틴을 다시 짰습니다. 월수금 오전엔 공원 걷기 1시간, 화목 오후엔 지역 도서관 자원봉사,
주말엔 손주 돌보는 시간. 그리고 기적처럼 소비가 줄었답니다. 루틴이 생기니까 하루가 귀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돈 쓸 틈도 줄고 마음이 훨씬 안정됐어요.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4. 은퇴 1년 차, 냉정하게 정리해본 가계부의 교훈. 퇴직 1년을 지나고 나니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퇴직금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제가 정리한 은퇴 1년 차의 3대 교훈은 이렇습니다. 퇴직금은 자산이 아니라 생활자금의 시드머니다. 원금을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무리한 투자보다 생활비와 비상금 중심으로 관리하세요. 가계부는 퇴직 전에 써야 한다. 은퇴 전 월급 없는 한 달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세요. 실제로 써보면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돈의 속도를 체감합니다. 은퇴 후 행복의 핵심은 일과 루틴이다. 하루에 목적이 생기면 소비도 줄고 삶의 만족도는 올라갑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5. 앞으로의 계획 퇴직금으로 인생 2막을 설계한다. 요즘 저는 퇴직금을 남은 자산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갈 30년을 위한 시드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눴어요. 생활비 계좌 월 150만 원 필수 고정 지출, 비상금 계좌 1000만 원 병원비 경조사 대비, 소액 투자 계좌 500만 원 리스크 감당 가능한 수준, 여가비 계좌 월 30만 원 소소한 즐거움을 위한 자금, 그리고 매달 1회 아내와 가계 점검의 날을 갖습니다. 커피 한잔하며 이번 달엔 뭘 줄이고 뭘 더 써야 할까를 이야기하죠. 그게 우리 부부의 새로운 루틴이 됐습니다. 6. 마무리하며 퇴직금은 사라진 게 아니라 삶의 모양이 바뀐 거다. 퇴직금이 다 어디 갔냐고요? 사실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돈은 지금 내가 사는 방식, 나의 선택, 그리고 내 시간으로 바뀐 거예요. 퇴직 후 1년은 돈을 잃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다시 정비하는 연습기입니다. 다만 그 연습을 제대로 하려면 현실적인 가계부, 자신만의 루틴, 그리고 퇴직금은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누군가는 아직 직장에 있을지도, 누군가는 은퇴를 앞두고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퇴직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자본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의 그림이에요.